제가 이렇게 댓글을 좀 봤습니다. 댓글을 봤는데 어느 분들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한국 모발 이식하는 선생님들, 한국 의사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나 터키나 이런 데로 환자분들을 보내야 한다, 보낼 거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좀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런 거죠. 고밀도로 심기 위해서는 슬림만 해야 된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식모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어떤 거로만 가능하다는 세상에 없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뭐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 의사들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시는 이 시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내가 이걸 다른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주 단적인 면으로 슬릿을 20년 동안 한 사람과 식모기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수술했다면 과연 고밀도를 심을 수 있는 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 특히 모발 이식을 하는 선생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 면에서 본인의 병원이 1등이라면 환자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좀 과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법적인 면에서 저촉되지 않게.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전반적인 우리 탈모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좀 떨어뜨리는 말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다른 데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이걸 최고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뭐 슬릿이라든지 아니면 식모기를 사용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착률도 마찬가지죠. 생착률이 각 병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안 봐서 그렇지 논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사했더니 70%였다, 90%였다. 근데 우리 이 병원에 갔더니 뭐 90%라고 그러고 80%라고 그런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건 본인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착률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몇 프로가 고정된 건 없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저는 그 퍼센티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착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70%, 80%, 90% 이렇게 되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머리를 이렇게 심고 나면 이게 머리카락 사이사이 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위만을 체크해가지고 생착률을 재기도 하는데, 저희는 인위적으로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발 이식을 어느 순간인가 하고 나서 보면 만약에 생착률이 떨어졌다면 절대로 골고루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빈대도 좀 보여요. 그러는데 요즘 모발 이식을 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 골고루 쫙 돼 있습니다. 이걸 생착률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거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80%니까 80%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90%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속마음은 이거 100%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심었는데 군데군데 빈대가 없이 아주 그냥 골고루 다 났단 말이죠. 이걸 몇 프로로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생착률이 떨어진다면 군데군데 빈대가 보여야 되는데 정말 고르게 빽빽하게 났다면 몇 프로로 얘기해야 될지는 환자분들이 상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너의 생착률이 몇 프로일 거라 말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죠. 과거에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런데 통계는 되게 정확합니다. 우린 그 안에 들 것 같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착률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앉아있는 환자분의 생착률이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인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분리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요. 분리하고 나서 저장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요.
요 심을 때 모낭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법도 많이 좋아졌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맹장 수술을 빨리 한다고 해서 생착률이 아니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모발이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수록 상온에 나와 있는 모낭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되죠. 비절개를 옛날에 3.5 할 때 하루 종일 했었는데 요즘은 전원 시간이면 됩니다. 이런 면도 과거보다는 생착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었던 면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의사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료기술이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가 다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려고 외국 나가서 한다는 거는 모발 이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납되지가 않고 물론 그 비용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결과 때문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약간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